그죠? 채링님.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채링님과 함께 우리가 모란모란 공부법에서 오늘은 영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책에 들어가는 내용을 갖다 준비하는 의미가 있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유튜브로도 다시 찍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자세하게 넣겠습니다. 자, 처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영어를 눈으로 본 다음에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즉 듣는 활동을 한 다음에 본문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5.1 버전이라는 그 방식이에요. 즉 외국인 그 순수한 네이티브들 발음을 갖다가 짧게 2초에서 3초를 표준으로 해서 길 때는 가능하면 7초는 넘지 않게 자른 다음에 똑같은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고 빈칸 있고 6번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만든 게 이게 5.1 버전이에요. 이 빈칸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걸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죠? 가령 하이 그리고서 빈칸이 있으면 속으로 하이라고 따라하기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혼자 외운 게 맞았나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마지막 이 두 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빈칸, 확인, 그래서 5.1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귀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본문도 반복해서 외우면 2, 3초 표준으로 하면 본문도 길이가 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저는 구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문별로 이렇게 외우는 걸 갖다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것보다는 듣고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활동을 강조를 드릴게요. 여기는 뭐 추천할 내용 딴 거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단어는 체계적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누구나 초기에 한 1000단어 정도는 되게 수월하게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최초의 알파벳조차 몰랐던 사람이 영어를 하면은 어렵긴 하겠지만 1000단어, 2000단어, 3000단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쭉 줄어요. 왜냐하면 외우는 만큼 잊어먹고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또 외우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여러 번 앞으로도 추천을 드리겠지만 스프레드시트를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강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프레드시트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쓰다 보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꼭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앞에 가령 프리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정도만 썼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 거면 이게 완성이 돼버려요. 왜? 위에 이 단어가 이미 나왔었던 그 경력이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스프레드시트를 쓰게 되면 중복되는 단어를 미리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뜻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뜻이 앞에는 뭐 예쁜이라는 뜻이었는데 뒤에는 꽤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프리티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뜻일 때에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뜻은 하나씩 해야지 구태여 막 3개, 4개, 5개, 6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AB 형태인데 하나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오히려 이 리듬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천을 드리질 않고요. 예.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단어들로 쭉 완성이 되고 뜻은 하나씩 해서 계속 모아서 목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서울대 수준을 저는 한 5000단어 수준으로 생각했었어요. 요즘 영어 단어 수준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단어라고 치더라도요. 사실은 중복이 안 되게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면서 하면 10,000단어에 받댔자 1년에 30단어씩만 하루에 외우는 수준이라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막상 이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는 거는요,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또 외우는 문제가 있다. 그죠? 또 외우면은 또 외워요. 그리고 신나서 나 이거 알고 있어라고 좋아해요. 세상에 이렇게 죄송하지만 바보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외웠던 단어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 2번 생각하시고요. 최대 2번 이상 정말 외우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왜 또 외워요? 물론 뜻이 다르면 다시 외워야 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걸러내서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걸로 만단어 외우면은요, 제 생각에는 미국인보다 더 영어 단어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걸 꼭 지켜주시고요. 스펠링 연습 초기에 알파벳 어느 정도 아는 단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2달 정도는 스펠링 써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펠링 연습 계속하는 거는요, 저는 매우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라는 게요, 자꾸 쓰다 보면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보다가 쉬고 바다가 쉬고 이러다 보면 특별히 써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당연히 이거는 E가 있고 이거는 A가 있고 당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따라서 스펠링 연습을 따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알파벳을 외울 목적으로 한두 달 하는 것 이상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한두 번 써보는 거면 몰라도 여기에 어떤 중점을 두고 스펠링 틀렸다고 막 여러 번 어떤 경우에 어떤 친구들 보면 수십 번 쓰고 막 이러는데 이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해가 될까요? 네. 그 다음에 구문은 사실 1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2초에서 3초씩 짧게 잘라서 듣기와 함께 하다 보면은요, 이 구문은 당연히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외워져요. 그래서 특히 영어는 우리나라랑 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만 외워서는 거의 효과가 없고요. 짧게나마 어느 정도 단어가 한 3개에서 5개 수준?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초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2초에서 3초 표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순서가 다른 영어의 어순을 참조해서 이 정도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발음도 외우고 어순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함께 이 구문을 꼭 외우도록 하세요. 대신 문장 전체가 중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무슨 통문장 뭐 이런 암기법 자체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문제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구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단어고요. 단어가 가장 좋죠.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구문, 마지막이 정말 뭐 굉장히 유명한 명문이라던가 이럴 경우에만 통문장. 그래서 마지막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첫째는 단어, 둘째는 구문,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는 문장. 근데 어순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구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또 뭐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문법, 우리나라 말하고 완전히 어순도 다르고 특이한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문법이 아예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살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단지 사는 것만으로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면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 아니면 적어도 뭐 2년, 3년 이상 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그 숱한 에너지 낭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잘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는 많은 영어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들을 통과하려면 문법은 필수입니다. 근데 문법 때문에 막 요즘 보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 그다음에 문제수도 막 몇천 문제씩 막 풀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추천하지만 역시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건 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판매가 끝났어요.
절판이 됐다고 그러죠. 절판이 된 건데 잉글리시 베이직 그래머인가 EBS 교재에 있어요. 예전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문법 설명이 54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건 웬만큼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짧고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다 돼 있고 문제 위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집 한 권을 무한 복습해서 외우는 걸 이걸 갖다 일단 가성비가 가장 좋은 첫 번째 목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관련 문장이나 문법이 떠오를 때가 되면 그때는 문제집도 풀고 시험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성되기 전에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한 권의 문제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걸 갖다가 조금씩 더해가는 요령을 추천을 드립니다. 교과서 문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법도 추천할 거. 우리 옆에 채령님도 한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내신 공부 있죠. 트윈 페이지 방법이랑 첫 자모를 추천드려요. 트윈 페이지 방법은 따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참조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스캔을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스캔하시고요. 저는 요즘 굿노트라는 그런 아이패드에 나오는 전용 앱을 갖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창을 두 개를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스캔을 한 다음에 똑같은 페이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한쪽에다는 밑줄을 긋고 한쪽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으면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외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 헤드라고 써져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는 빵꾸가 뚫어져 있으면 이 왼쪽 걸 가린 상태에서, 그죠? 이걸 가린 상태에서 이 빵꾸 뚫어진 게 헤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당 뭐 4개, 5개, 6개, 많게는 10개, 20개 빵꾸 뚫어놓고 막 비교하면서 외우면은요, 그냥 따로 쓰면서 외우는, 제가 가장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쓰면서 외우는 방식인데, 쓰면서 외우는 분들의 비교하면은요, 최소 8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8시간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저는 읽는 걸 가능하면 추천드려요. 읽는 것. 소리내서 읽는 게 어려운 환경이라면 입술만이라고, 입술 모양만이라도 읽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도 옆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그맣게라도 소리내서 읽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우면 몇 배? 8배까지, 웬만하면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외우는 속도가. 그리고 결과값도 이게 더 좋아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체크해 보면은요, 이렇게 외운 사람이 훨씬 맞추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교할 수조차 없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첫 자모라고 써놓은 거는요,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을 때 앞에다가 여기다 첫 자 정도는 힌트로 써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까맣게 했으면 여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힌트라도 주면 훨씬 더 외우는 과정이 수월해져요. 이 힌트도 없어야지 완벽하게 외워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일단 써놓고요, 반복하다 보면 이거 없어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 첫 자모를 갖다가 쓰는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처음에는 힌트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성비가 좋아집니다. 가성비 얘기 자주 할 건데요, 가성비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집도 있고요, EBS 교재들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단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문장들이 나가면은요, 당연히 여기 트윈 페이지도 활용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들 많고 단어장 따로 있잖아요. 단어장 일일이 단어 확인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다가 뜻을 써놓으세요. 가령 뭐 어스타니시먼트 하면 놀라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냥 반복하면서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단어 뜻도 써놓고 필요한 사항들 필기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다가는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빈칸 뚫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왕 스캐너 얘기 나왔으니까
스캐너 중에 아예 그 잘라가지고 넣는 예전 방식 스캐너 있거든요. 구형 스캐너. 그래서 잘라가지고 하는 방식이 예전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이 빨리 걸렸는데요. 물론 일일이 이렇게 막 평면 스캐너죠. 평면 스캐너 해가지고 일일이 책 대가지고 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꾸깃꾸깃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비파괴 스캐너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우리 채령님도 작업 몇 번 해봤어요. 되게 편리하죠. 비파괴 스캐너 저거. 아, 우리 채령님 안 해봤었나? 이거는 책을 굳이 자를 필요도 없고요. 곡면도 자기네가 그 소프트웨어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이 꾸깃꾸깃한 모양 그대로 스캔을 해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어제 제가 했는데요. 책 한 권 300페이지짜리인데 열심히 했더니 한 40분? 좀 이거는 예, 40분 걸렸는데 제가 좀 제대로 요령이 없어 그럴 수 있고요. 빠른 사람들 보면 한 2, 30분이면 책 한 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용해서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예, 뭐 이 정도? 더 추가할 내용 없나요? 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풀이 EBS까지 해서 영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